그렇게 끝나고 집에 와서는 어땠나요? 집에 왔을 때는 후련했어요. 그냥 경기가 이제 네. 끝났는데 아쉬운 마음도 엄청 크고, 그리고 제작진분들한테도 되게 재경기 하면 안 되겠냐 할 때도 엄청 공손하게 했고, 그리고 작가분들이 실제로도 엄청 친절했고 저한테도 잘해줬고 이래서 네. 저도 소감을 이야기할 때 제작진분들한테도 진짜 감사했고 좋았던 기억, 네. 엄청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상황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러니까 패널들은 예, 패널들은 당연히 이 상황을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네. 생각했고, 방송에도 이 부분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게 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게 중단되고 뭐 재개도 이런 게 재경기 되고 이런 게 사실이니까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나갈 줄 알았는데, 오디오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상황은 묘사를 네. 해주지 않을까. 네,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집에 왔을 때는 아쉬운 마음도 컸는데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고 뭔가 추억으로 남고 후련했어요. 최선을 네. 다했기, 아까 벽을 민다는 표현처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속은 되게 후련한 그러니까 상태였어서. 어차피 저 줄은 안 온다 이제. 왜냐면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눈앞에서 누구보다도 우승과 상이 날아갔으니까 저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거를 다 어떻게든 온 힘을 써서 하고 싶은데 다 했는데도 그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쉽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끝났구나, 아쉽던데 끝났네, 뭐 이런 정도. 이게 홍보를 할 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네.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사실이니까 사람이 심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중단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리얼로 생동감 있게 나가는 거를 바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도 이거를 요구를 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말을 하면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또 들어서 이 프로그램 의도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리얼이면은 줄 자르는 것까지 보여줘야지 리얼이지. 줄 자르는 것도 설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게 제가 유리한 입장 했던 것도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받아들인 입장이고 동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재경기를 다시 하기로 둘 다 합의를 하고 정혜민이 유리한 상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우진용 선수가 이겼다. 그래도 이것도 상관이 좋다. 없어요. 네. 이것도 상관없고, 우진용 선수는 정혜민 선수보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했는데 이겼다. 이것도 네.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감춰지고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었다라는 것도 감춰지고. 근데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어드밴테이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못 본 것도 제 잘못이고 저는 잘라줬다고 믿고 있어서 그냥 했던 지금도 거니까. 믿고 있나요? 믿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은 제가 계속 지금 바라고 있던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퇴색이 될 수 있어서 예. 의문은 의문으로 남기고 접어두고. 확인할 네. 수 없는 것들은 네. 저는 뭐 도르래가 뭐 제 거 더 안 돌아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근데 그 다음날 뭔가 그 왔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뭐 몰랐어?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는 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작가분한테 문자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뭐 그랬던 거죠. 뭐. 그 작가한테 남긴 문자가 뭐였어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예. 경기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중단됐던 부분들이나 다시 재개됐던 부분,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던 부분들이 방송에 이게 나갔으면 좋겠다.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게 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안 나간다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다. 그냥 경기가 딱 시작해서 저는 진 사람이 되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이기고 있었었고 이길 거라고 확신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경기가 시작돼서 전 졌다. 이것만 나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네. 문자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작가분들이 그거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호기 PD님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그분이랑 연결을 시켜주겠다. 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든 문자를 할 수 있든 연결을 시켜주겠다 해서 작가분이 제가 요청을 한 상태다.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분하고 연락을 닿는데도 제가 문자를 보니까 한 이틀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저는 바로 연락이 오기를 너무 바랬어요. 왜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되게 막 초조했어요. 그 상황이. 이게 방송이 나간다면은 원래는 이게 방송이 1월 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말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빨리 답변을 받았으면 저도 소가리를 좀 덜 할 텐데 하루 이틀 동안 지나면서 제가 좀 죄송한데 그 작가분한테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초가듯이 좀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 PD님이 참가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게 넷플릭스 정책상이 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 저 장호기 PD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작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장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쫙 읽어봤을 때는 그래, 연락할 수 없구나. 나는 직접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이 편집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연락할 수 없으니까 작가분한테는 연락이 왔고, 작가분한테 감정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작가분한테 화를 내거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읽어봤을 때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참가자는 편집에 있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네. 그리고 그 두 분의 멋진 모습들이 담겨졌다.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가 극적으로 이겼으니까 우승자가 나왔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지만 박수 쳐주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두 분의 뭐 명예가 막 이렇게 뭐 명예가 뭐 지킬 수 있었다. 명예로운 뭐 모습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야겠지만 저는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명예에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도 되게 나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제 명예를 살려주고 싶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나가야 제 명예가 그래도 최소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촬영장에선 그 저한테 부탁 왔던 분이 장호기 PD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얼굴이 지금 알았어요. 저는 얼굴도 이 기사들이 뜨고 막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구나 했는데 그 장호기 PD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 부탁을 했던 사람이. 근데 그때는 엄청 공손한 태도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친절하고 막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문자 내용은 엄청 사무적이고 엄청 차갑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무엇이 명예를 높여주는 것인가. 제가 물론 뭐 편집에 관여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직접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달받은 상황이 뭐 편집에 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장면에 멋있는 걸 기대해달라 응원해달라 이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감춰지는데 응원을 해달라 뭔가 좀 더 한 번 더 상처받는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작가분하고는 엄청 감정이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안 했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마치 그 처음에는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재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공손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끝나자마자 안 사요 안 사 가세요 이제 딱 끝났습니다 어차피 경기 끝났고 뭐 당신 명예는 뭐 올려드릴게요 막 이런 공치사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되게 상처가 됐고 그 다음에는 계속 피지컬백 얘기만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돼요. 피지컬백은 한 편도 안 보셨죠? 피지컬백은 사실 뭐 거의 안 봤죠. 그냥 중간중간에 짤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좀 우승을 하거나 만족할 만한 경기가 나왔으면 진짜 재밌게 시청을 했을 텐데 알고 있는데 찝찝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트레스를 또 한동안 좀 받았죠. 그리고 또 괜찮아졌어요. 본업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괜찮아졌었는데 방송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또 스트레스나 마음이나 이게 제일 컸던 게 자다가 새벽에 뭐 무슨 이유든지 깨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딱 떠오르면요. 잠이 졸리다가도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다시 또 잠이 못 들고 주위 사람들이 피지컬백 나온다 하니까 저한테 야 피지컬백 너 나오는 거 나온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차라리 저한테 피지컬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에 내가 괜히 왜 나갔나 이거를 이러려고 나갔나 뭐 2등까지 한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그냥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등 한 것도 그리고 차라리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그 시지프스 형벌 하고 있을 때 제가 차라리 거기서 떨어지고 윤성빈 선수나 주성훈 선수나 마성 선수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저는 윤성빈 선수가 올라가서 차라리 윤성빈 선수 올라가서 우승했으면 진짜 너무 이제 그림도 좋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내가 왜 올라가가지고 윤성빈 선수나 추성훈 선수 마성 선수를 꺾고 올라간 내가 2등 했다라는 게 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되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기고 올라갔는데도 졌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는 내가 왜 올라가서 떳떳하게 2등 했으면은 나도 인정을 하고 그러겠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2등 한 거에 되게 그냥 좀 속상한 혹시 병원을 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게 이게 병원 좀 뭔가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가 되기 전에 이게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사화가 되기 전에 저 혼자 그냥 이걸 안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와이프도 저한테 병원을 다녀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정신과 병원이 뭐 어떻게 보면은 감기처럼 많이 가서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인식이 내가 문제 있어서 이거를 정신적으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거를 가면은 주위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 진짜 가보면은 뭐 약 처방해주고 그러면 진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승 나올 때쯤에 이제 갔어요. 결승이 나올 때가 저는 결승 경기가 너무 보고 싶지 않고 그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그때 당시 때가 제일 크게 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올 때 병원을 찾아갔어요. 막 갈까 말까까지 병원 앞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계속 본인이 데리고 가줘가지고 이곳저곳 알아봐 주기까지 해줘가지고 예약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냥 대기해도 되는 곳으로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왜냐면 제가 이 피지컬백이라는 거를 이야기 안 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말하기 싫은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최대한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셔야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피지컬백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보진 않았지만 직원분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그 의사 선생님도 작은 사안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선생님이 말을 인용하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감정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괜찮아지고 제가 괜찮아지면은 싹 사라지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사안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제일 추천했던 건 약을 먹는 거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았고, 근데 이야기를 그때 하면서 조금 처음 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좀 후련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혼자 버틸 수 있겠구나, 이게 또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다니면은 아 이게 치유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진짜 효과 좋구나. 정신 전문의 병원이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음에 또 가야지 하고 또 갔어요. 그 주에 예약해준 날짜에 맞춰서 한 3일 이틀 있다가 갔어요. 그때 또 다시 또 한 번 느꼈는데,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야기 나오면서 그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최대한 이 기사를 접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해라, 댓글도 보지 말고 관련된 기사를 안 보고, 그래서 핸드폰도 차라리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다 넣어놓고, 평소에는 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할 테니까 다른 취미를 가져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병원을 나오고 나서는 들리잖아요. 이게 계속 이슈다 보니까 워낙. 저도 찾아보게 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다시 똑같이 또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또 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고 주변 일도 많이 알게 됐어요. 취재에 응해주지는 않았지만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후련하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어땠나요? 저는 속이 후련했어요. 솔직한 오히려? 마음으로 속이 엄청 후련했고, 그래도 그 전보다는 잠도 훨씬 잘 주무시겠네요. 그때는 아예 뭐 자려고 하다가 그 생각 때문에 계속 한숨 나오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막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트라우마여가지고. 경륜 선수로서의 어떤 경기력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그때 힘들어할 때는? 그때도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 다행히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가지고 그 이겨내서 그렇게 저한테는 뭐 경기력이나 경기 성적에는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제가 직접 이렇게 말을 막 꺼내서 뭔가 공론화를 시키고 이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어떤 뭐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면서 결국에는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오겠구나.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제작진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는 나만 그냥 안고 가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중단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다시 감아서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게 말이 되냐, 이게 리얼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리얼 프로그램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낀 뒤로부터는 제 마음은 좀 편해졌고,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다, 어떤 부분들이 사실이다, 정혜민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2등했다, 중간에 중단되고 또 중단돼서 어드밴테이지 얼마큼을 줄을 잘라주고 그리고 다시 재경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엔 정혜민 졌다, 한 명 우승자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냥 사실대로만 나와도 제가 그거를 뭐 등수를 바꿔주세요, 상금을 저어주세요, 그런 걸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만 돼도 제 명예가 확실히 저는 만족할 것 같거든요. 그냥 재경기를 해달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지금 당장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에 뭐 다시 경기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저도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 게 논점이 흐려지는 게, 사실 중단되고 재경기를 했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간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동의를 구했다고 하니까 동의 구한 건 맞고 저한테, 근데 그 전에 거는 제가 계속 안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입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지금은 계속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동의를 재경기하는 걸 제가 동의한 건 맞아요. 이거 자체가 리얼이 아닌 게 아닌가. 끝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방송이 편집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상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체가 약해서 그냥 경기에 밧줄 당기는 게 거의 상체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한테 덩치가 너가 훨씬 큰데 왜 졌냐, 몸무게가 30kg 정도 차이 나거든요. 분명히 체중 차이가 많이 나고 힘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제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졌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그럴 때가 속상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경윤 선수는 상체 힘이 약하다, 하체는 강해 보이지만 상체는 엄청 약하다. 저는 경윤 선수를 대표해서 나왔고, 그런 것들이 명예 실추가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경희 선수가 상체 운동을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많이 안 할 뿐이지. 상체 운동을 잘 안 해요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상체가 엄청 거대해요. 그러니까 상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은 근데 하체 운동이 주다 보니까 상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제가 상체 운동을 안 해서 그냥 상체 힘이 없어서 진 걸로 나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 얘기는 그럼 다른 시점에서 한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따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물어봤는데 제가 질문
이분이 뭐 상체 운동을 하나요? 상체 운동을 네. 평소에는 많이 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나 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겠죠. 상체 예. 운동을 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장면하고 맞춰서 맞물려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전에 판 뒤집는 거 있잖아요. 팀 예. 해서 판 뒤집는 거 할 때도 제가 판을 밟아가지고 이게 비매너다 뭐 이런 네, 거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 경기 룰이라는 게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경기 룰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해도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경기 룰을 설명해 주실 때 어떤 방법을 다 쓰더라도 괜찮은데 상대방을 밀치거나 아니면 뭐 판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이러지만 않으면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판을 밟고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판을 밟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 판을 못 뒤집고 다른 판을 뒤집는 동안 시간이 벌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런 룰이 없으니까 판을 밟은 거였는데, 그게 또 욕을 먹는 건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편집이 방송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욕을 안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진짜 판뒤집기에서 그게 비매너고 안 되는 룰이었으면은 그 공 뺏기 게임 같은 경우는 반칙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중단을 중단됐어요. 했잖아요. 예. 그 예. 공 뺏기 때 그 한 형이 공 못 잡게 위로 예.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해진 룰이 딱 정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공을 올리니까 경기 제작진이 잠깐 경기 중단한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을 내리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방송 때 쓴 것 같더라고. 방송에 나왔죠. 근데 저는 경기가 중단돼서 그거 안 됩니다, 공 내리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 나왔는데, 제 거 판 밟는 게 반칙이었으면 저도 멈추고 그거 안 됩니다 이랬겠죠. 판을 밟고 있는 것도 그대로 나오고 뭐 나이스 뭐 제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판 뒤집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반칙해가지고 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나이스는 언제 시점인가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나이스라고 언제 이야기를 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나이스가 됐고, 뭐 작가분이 저한테 밟고 있던 거는 뭐 어떻게든 생각이 들었나요? 이랬을 때 제가 뭐 나이스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룰을 설명 들었을 때 반칙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 딴에는 머리를 썼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칙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제작진들이 멈춰서 하거나 그런 했겠죠. 근데 룰에서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모래나르기라든지 모든 걸 할 때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누군가는 모래를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룰이 뭐 그냥 운동 종목이면은 정해진 규칙이 있고 이럴 텐데 이게 없던 종목을 만들어내니까 제작진이 이게 맞다 하면 룰이고 아니다 하면은 룰이 아니게 돼버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돼요 하면 그냥 되는 거고,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결국 이렇게 나서면서 뭔가 혹시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두려우셨나요? 뭐 혹시 방송 출연을 뭐 못한다거나. 사실 뭐 제가 이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방송은 아니지만 이런 촬영들이나 할 때 지난 20년 동안 운동을 해왔을 때랑 다른 느낌들을,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도 만나고 겪어보기 힘든 카메라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재밌어서 흥미로워서 경륜도 알릴 수 있고 일석이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방송이라는 게 되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즐거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좀 속히 말하면 정냄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도 느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방송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제가 앞으로 방송으로서 뭔가를 더 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상황이면 이걸 말을 못했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제가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미련이 없었던 게, 저도 작년에 뭐 이 피지컬백 관련해서 작가분한테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그 추후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와주세요. 관련돼서 행사가 계속 있다고 저한테 문자라든지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연락을 오다가 거절 드리다가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전화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가님이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올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죄송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피지컬백에 관련해서 감정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이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화보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화보 안 나왔다라는 거는 그 화보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섭외는 안 왔어요. 섭외는 안 왔는데 그 피지컬백 관련해서 작가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정혜민 선수가 이 사람은 자기는 이거 관련해서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빼주고 배려를 해주고 이 사람들만 갖다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도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저는 그냥, 왜냐면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웃으면서 방송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공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경희 선수가 2등 했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뷰 같은 거나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촬영을 재차 저한테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3번
뭐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경륜공단에서 비슷한 홍보 영상을 찍을 때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경륜이 홍보하는 게 이런 방법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일종의 팬 서비스처럼.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경륜에도 좋은 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거기서도 되게 의아해하고 왜 그런지 원래 이랬던 선수가 아닌데 네. 왜 그런지 의아했는데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이거에 관련해서 네. 비하인드나 스토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촬영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